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킹덤 컬처 아미 캠프 2025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또 최근에는 새로운 예배 장소를 알아보고 있느라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고 또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죠. 1919년 건국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것은 역사 내란이다. 굉장히 강한 워딩을 써가면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가 사용한 역사 내란. 그놈의 내란 드립은 언제까지 대체 어디까지 칠 작정일까요?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 시기를 가지고 이런 강한 워딩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역사책 속에 연도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대한민국의 뿌리,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나라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그 정체성을 두고 벌어지는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청래가 또 괜히 어그로 끌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보고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자기들 딴에는 승기를 잡았다라고 할 때 이 거대한 주제를 자기들 편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1919년 건국론부터 볼까요?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난 뒤에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에 모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된 자리였어요. 당시 초대 국무총리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고 국무령에는 이동희, 또 나중에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시영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요. 상하이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제의 탄압과 당시의 국제 정세 때문에 충칭, 항저우, 또 광저우 등지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고 국제적 승인도 받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망명정부에 가까운 상태였던 거죠. 그래도 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문구가 있듯이 헌법의 차원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 발행되었던 관보에는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되기도 했어요. 이런 근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1948년 건국론은 어떤 주장일까요? 1945년 해방 이후에 한반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련군정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은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했고요. 대표적인 기독교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은 소련에 의해서 사실상 제거되어 버렸죠. 반면 남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요. 그 절정이 1948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서울 세종로 중앙청에서 재헌국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재헌국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이 됐어요. 감리교 목사이면서 재헌국회의 의원이었던 이윤영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세계 만방에 빛나게 하옵소서. 이 장면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정치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나라로 출발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에 재헌헌법이 제정이 되고요. 8월 15일에는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948년 12월 12일에는 유엔 총회가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은 단순히 정부가 만들어진 해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인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태어난 해였습니다. 이건 무슨 우리의 해석이나 정신 승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계 역사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 바로 그 자체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봐야 합니다. 1919년 건국론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분명 우리 민족의 귀한 역사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일단 문제가 뭐냐면 여러 이념 세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족주의자도 있었고 또 기독교인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동휘 같은 사회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 논리를 강조하다 보면 대한민국의 기독교적 또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체성은 약화되어지고 대신 민족주의나 좌파적 서사가 부각되기가 쉽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중국과 연결된 서사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제공하는 것이죠. 반대로 1948년 건국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인권, 시장경제라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나갔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1948년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자타공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탄생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연도 싸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곧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919년 건국론을 내세우는 세력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을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좌파 독립운동의 연속선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적 자유민주주의적 뿌리를 흐리게 만들고 대신에 친중 반미적인 역사관을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1948년 건국론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나라이고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친중, 공산주의, 좌파 노선을 갈 것이냐,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정체성 위에 설 것이냐, 바로 그 갈림길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1948년은 단순히 정부가 만들어진 해가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한 국회,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헌법,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뿌리입니다. 반대로 1919년 건국설은 결과적으로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전체주의적, 좌파적 서사로 대한민국을 재규정하려는 시도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타협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한반도에 뭉쳐 산다고 대한민국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아직까지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된 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때까지 지켜왔고 그 토대 위에서 지금의 이 모든 발전을 이뤄올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1948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점을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자유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충분히 제대로 아셔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신 위대한 사명을 위임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나라를 반기독적이고 반성경적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에게 빼앗기지 맙시다. 철저히 사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슈들, 담론들, 화두들 하나하나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논리와 내용에 지혜롭게 반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